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추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 밖으로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 있어요? 나가서 찍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측면으로 전파를 보내서 분포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가운데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데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죽었어요. 활동을 안 합니다. 살아있다고 막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중심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잡아먹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제가 그 어려운 천문학으로 받은 회의서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었는데 이거보다 미칠 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연구한 거 이런 거. 그래서 중심에 활동하고 있는 은하나 핵이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빛을 내게 돼요. 블랙홀이 활동하고 있다면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밖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죽어 있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설령 있다고 해도 여러분 떨어질 염려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지만 죽은 블랙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광년의 폭에 이렇게 만 광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우리의 해가 바로 이 중심에서 이게 5만 광년일 거 아니에요? 이 거리 약 3만 광년 되는 거리에 우리 별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라고 했는데 요즘 5천에서 6천억 개 뭐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 은하에 들어있고 그 수천억 개의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해다. 그런데 우리 해만 유일하게 수금주와 목토, 천해 이렇게 갖고 있다? 뭐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얼마든지 살아 있다. 이렇게 추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게 막대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막대 나누는 하고 우리의 태양은 여기에 있다. 가장자리에 연합으로 있다고 하는 거고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7천만 년. 이건 꼭 기억하기 좋겠습니다. 얼마? 137억. 이게 우리 우주, 빅뱅에 의한 우주의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137억 7천만 년 전에 빵 터져서 생겨나서 물을 일으켰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년입니다. 현재 추정한 값은 2005년부터 막대 나선은하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1983년도에는 나선은하였어요. 다시 바뀐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외부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이거 이제 가을철 별자리 볼 때 안드로메다 진짜 여러분이 관찰을 할 거예요. 관측하게 되고 쌍안경으로 보고 이거는 약 250만 광년 떨어졌습니다. 얼마? 250만 광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우리 은하다, 우리 은하 아니다. 우리 은하의 길이가 10만 광년인데 250만 광년 바뀌죠. 외부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은하가 세 번째로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40억 년, 70억 년, 40억 년 후에 요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충돌합니다. 안드로메다가 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와 40억 년 뒤니까 그때까지 사실 거면 걱정하시고 사실 일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충돌한다고 해서 막 완전 다 초박살나는 게 아니고 별과 별 사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읽었는데 별 염려 없다. 40억 년까지 살아도 걱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충돌에서 시작해가지고 70억 년 뒤에는 하나의 나선 은하로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수 있는지 가을 한국에서. 자, 이거는 이제 마젤란 은하입니다. 여기 이 마젤란 은하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대마젤란, 소마젤란. 이 사진은 저하고 고등학교 한반이었던 제 친구 이종신이라고 호주에 이민 가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늘 사진이 이 친구가 별 사진을 찍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친구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밝히고 쓸 때 영광이지요 그랬거든요. 이게 마젤란이네요. 그러니까 마젤란이 항해하면서 남반구를 가면서 처음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현대 문명이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18만 광년, 17만 광년. 그러니까 얘도 우리 은하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이에요. 자, 왜? 10만 광년이 우리 은하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광년이라면 여기서만 이쪽을 본다고 하면 10만 광년 안 걸리죠. 네. 요 폭에서는 뭐 15,000이었잖아, 아까. 네. 그러면 16,000도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직경으로 긴 쪽으로는 10만 광년이지만 짧은 쪽으로 해서 우리 해에서 바로 이쪽을 얇은 쪽으로 통과해서 보면 금방 바로 외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10만 광년이 아니래도 외부 은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밑에라고 다 우리 은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는 뭐냐? 바로 큰 계자리 시리우스를 그려봤었죠. 그 큰 계자리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밀키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은하예요. 다 같이 밀키웨이. 우리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 해요. 미리네. 미리네가 순수한 우리말이고 은하수 한자어잖아요. 은는 자에다가 그 강하자에다가 물수 해서 은하수 이렇게 전하고 미리네는 순수한 우리말로 미리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하, 남하 이런 용어로 바로 우리 최경영 선생님이 천하정 그러는데 그 천하가 바로 은하수를 뜻합니다. 그 최경영 선생님 집 방어를 제가 지어드렸는데 천하정이 우물정자예요. 하늘의 은하수의 우물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예쁜 일입니다. 최경영 선생님 집이 바로 천하, 은하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25,000광년이잖아. 그러면 우리 은하의 직경이 10만 광년이니까 저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이렇게 해서 이 길이로 보면 10만 광년인데 이 끝에서 여기 있는 은하를 봤을 때는 10만 광년이 넘으니까 외부 은하지만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몇만 광년 아니잖아요. 이 두께가 15,000광년밖에 안 되니까 16,000년 광년이 돼도 외부 은하에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25,000광년이니까 우리 은하가 아니라 얘도 외부 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낮이 여기 보면 큰 계자리 어디 있어요? 여기 요거 가까운 거리 붙었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카리스 메이저 듀오르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우리의 북부 은하군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은하로 분류했을 때 우리 은하군 안드로메다, 마젤란, 대마젤란, 소마젤란 그리고 아까 크게 자리에 있는 그 은하 그것까지를 우리가 북부 은하군 은하를 모아놓은 그룹 북부 은하군. 하늘의 별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남북방구 8,000개 그리고 지평선으로 밤을 나면 4,000개 그리고 지평선 산 건물 중 고량이 2,000개 그래서 인류에서 기원전 150여 명의 히파노코스라는 사람이 1,000여 개의 별을 일주일 밝기를 지금 6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오늘날 서양 별자리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제 서양들한테 가르쳤지만 뭐 고천문 모를 때고 지금은 우리 고천문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원전 150년경에 애들이 1,000여 개의 별자리를 했다고 우리는 뭐 했나? 그때 없었나? 아니다. 동양의 고구려 천문도는 1세기경이니까 이거보다는 늦어요. 이거보다는 늦지만 단군조선 시기에 감성을 설치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연도가 1877년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뒷부분 부록 봐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20쪽을 보시면 제가 우리 한강고기에 나와 있는 단군세기하고 그 다음에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쓴 단기고사하고
이런 고대 사설을 찾아서 천문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 했어? 2007년도에 작업한 거예요. 오래전 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61쪽에 가보면 제5세단군 9을 때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단군 9을. 여기서 역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이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돼서 기원전 108년에 한 무지에게 망했다고 배우고 교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존재한 나라 연도를 빼보면 BC 2333 빼기 BC 108하면 2225년이가 나와요. 제가 없는 얘기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47명의 단군이 다스렸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 신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스렸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47명의 단군이 나와서 다스렸다는 것은 합리적이죠. 역사서에는 고조선이 있다고 그렇게 지도하고 체계도 써놓고 내용에는 한 명의 단군도 없이 그냥 108년 망했다고 끝나버리는 역사 기술이 어디 있어요. 한단국이 단군색이나 단기고사 일일 47명의 단군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 기록으로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거를 제가 안내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제5세단군 9을 때 보면 기원전 2096년에 처음으로 갑자를 써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나오죠? 그 위쪽에 태백산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했어요. 기원전 2099년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세단군 부루로 가봐요. 당군 왕검의 큰아들이 부루래요. 부소, 부여, 부루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2180년 일식 일어나면 돼 있죠. 일식 일어났다고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 가면 이 기록 거기에 표지 속에 그 참성단을 세운 연도를 요 비슷한 시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근거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96년에 단기고사에 감성관 황포덕의 천문 원리, 국역 제작, 조선 역사의 시작 제가 가로를 보다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단고기의 단군색이지만 단기고사에 가보면 감성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학자 이름이 황포덕이에요. 그 사람이 천문 원리를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 역사를 이때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관을 뒀다고 하니까 천문학자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원전 150년에 히파르쿠스가 천여 개의 별을 육동성으로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참 긴 거죠. 우리 단군조선에 의하면. 그리고 완성도가 이제 AD 1세기경에 바로 천상절차 분야지도에 모본인, 고구려 천문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누가 가짜로 짜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2180년 일식이 있었다고 하는 조사해 보면 되고 1733년 찾아봐요. 13대 당군 흘달 13대 당군 흘달 찾았어요? 네. 1782 옆에 1733년 나오죠? 오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그 오성이 누성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이에요. 오성취, 루 이런 거. 오성취, 오성이 취 모였다. 루 층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예전에 이걸 누성이라고 28수 이름을 땄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후자 층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건 1년 단위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고천문에 대해 맛보기를 하는 이유가 서양 일변도의 과학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삼국사기의 천문기록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천문이 무시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천문은 증명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안내를 해서 자긍심을 갖지 않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끝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구 배웠고 태양계 배웠고 오리은하 배웠고 그리고 아까 우리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은하 큰 계단에 있는 그 작은 외은하 이런 것들을 국부 은하군이라고 한다. 로카야 로카. 로컬 은하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하단이에요.
이 북부 은하군이 몇 개 모이면 은하단으로 바뀝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백에서 수천 개가 넘는 은하들이 모이면 은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은하단이 또 모여. 그러면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초은하단 가기 전에 또 북부 초은하단 이런 걸 여러 개 합하면 초은하단. 자, 얼마나 지금 많이 갑니다. 우리 은하 하나만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은하를 포함한 북부 은하군이 또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그 은하단이 또 여러 개 모이면 북부 초은하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여러 개 모이면 이제 완전 초은하단이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더 있다. 마지막이 그레이트 월이에요. 위대한 벽. 그 위대한 벽으로 지금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여기까지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민아 선생이 이런 영역을 또 파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영역을 밥 먹다 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물질의 총량,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이제 이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서 보통 우리가 물질, 여기에서 말하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단위로 있는 건 우주 공간의 4%밖에 안 된다. 현재 측정 관측 가능한 것이.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그 중에서 22%는 암흑 물질이고 나머지 70%는 몰라요. 그냥 저게 암흑 에너지 이렇게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현대 천문학에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양을 추리를 해보니까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리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하나가 아닌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다중우주. 시작하는 우주 하나가 아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발전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비누 거품 한번 생각해봐요. 비누 거품을 해보면 마치 스티로폼처럼 구형들이 막 붙어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스티로폼을 생각해도 좋고 비누 거품을 생각해도 좋아요. 그게 우주라고 생각해도 비누 거품 자체가. 그럴 때 거품의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나는 부분, 이 접촉 부분은 그레이트 월이에요. 여기에 은하들이 분포해요. 그리고 거품의 빈 공간 있죠? 이거는 보이드라고 해요. 천문용어는 공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공동이에요. 그리고 은하들은 이렇게 닿는 부분에 접촉부에만 생겨요. 그래서 이 접촉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레이트 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게 분포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비누거품처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 은하들의 분포가 거품과 거품이 닿는 부분들에 다 분포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있다고 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량이 다 해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게 현대 천문학의 방향입니다. 제가 이걸 뭔지 오래되고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역사 기술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물어보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설명해 드리는 걸 이해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기초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별과 행성이 뭐냐부터 항성과 행성이 뭐냐부터 우주를 여행하기 위한 거리의 개념 1AU 천문단위 그 다음에 1LY 광량 1PC 파세크 이런 단위를 통해서 우주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고 그리고 우리 태양계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벨트가 있고 오르트그룹까지도 있다. 이 정도들이 운석과 단주기 해성과 장주기 해성들이 불러들이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4.3 광년 가야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되고 우리 은하가 되었고 우리 은하가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외부에 우리의 북부 은하군이 있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은하단이 되고 그 은하단들이 더 합해지면 초은하단이 되고 그 초은하단이 또 수없이 많으니까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그런데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현대 천문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를 통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별들의 성질이 있어요. 별의 성질. 별의 성질도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별의 성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10%는 이해한 것 같다. 너무 무시한다고? 50%는 이해한 것 같다. 우리 송미란 선생님은 어느 정도 재밌지 않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공연을 해서 대단히. 자, 여러분들 다음에 날 맑을 때 항상 기대하고 오세요. 날 맑은 옷을 항상 두껍게 와요. 추워 여기는. 무시하지 말고 꼭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